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완전 눈치 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CPI가 또 좋게 나오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오늘은 안 좋은 소식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전망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아마도 가장 유명한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다고 합니다. 내년에 증시가 상승할 만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찾기가 어렵다며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뒤집을 호재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설령 침체를 운 좋게 피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흔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꺾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하락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전망도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전부 다 나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데요. 하반기는 다르다는 소리겠죠. 침체 실적 리스크가 결국은 지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빠질 악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때까지 하락장을 뒤로 하고 이제는 진짜 주식 투자하기 좋은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의 말이 맨날 맞는 건 아닙니다. 원래 올해도 계속 올라간다 이런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증시는 지금 매우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이 전망도 아마 틀리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내년 상반기가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내년 하반기는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정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떤지 이 친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증권 대표가 코스피를 전망을 했는데 내년에 코스피 2000선이 깨지고 19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그 근거는 내년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이고 내후년 또 안 좋을 것인지가 앞으로 가장 큰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안 좋은 거 당연하고 내후년이 좋냐 안 좋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건데 그래서 증시가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해서 2700, 2800 갈 것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어렵고 L자형 흐름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V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파도를 타면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는 일단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며 2200에서 2400 딱 지금 박스권이네요. 이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며 내년 하반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2400에서 2600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랑 비슷한 전망인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다만 이 와중에 아니 길이 아까 그 뭐 2000 깨진 다음에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나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이러한 유동성 이벤트가 나타날 경우 그러니 생각보다 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증시는 순식간에 190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몇몇 기분들은 이 말을 딱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릿 악재가 터지면은 주식이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거는 뭐 하나만 한 소리 아니야. 저 기릿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재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은 사실 좀 의미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작년 2021년이랑 그 다음에 내년 2023년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악재가 터질 확률은 시장에 돈이 넘치는 작년보다는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유동성 위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내년이 조금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치면은 언제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더라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낮에 차들이 별로 없을 때 편하게 운전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차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속도는 좀 줄여보자 그 말인즉슨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인 투자를 해보자 이 정도로 해석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러한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주가 하락폭이 조금 생길 수 있고 내년에는 확률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하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코스피 전망은 2200에서 2600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와중에 긍정적인 표도 당연히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부정적인 거 봤으니까 긍정적인 걸 보자면은 내년에는 역시 아래 공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월스트리트 큰손은 미국 연착륙에 크게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 6,280조,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이 정도의 자금을 굴리는 대형 투자자들이 경기에 민감한 주식에 투자하는 폭을 늘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큰 충격이 없을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옐런도 내년 인플레는 확실히 잡힐 것이라며 조금 강한 자신감을 표출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 CPI가 아닐까. 딱 예상만큼만 나오는 그런 흐름만 나온다면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12월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도 조금은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조금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CPI 10시 반에 나오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투자할까?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어디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신다면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내년에 중국에 베팅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당연히 동의하는 시각이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의 60%는 중국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참고로 이 펀드 매니저는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글로벌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금이 중국을 관심있게 본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중국의 재개방, 지정학적 긴장 완화, 낮은 밸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관인 모건 스탠리와 UBS는 이미 중국의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거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연기금이 엘젠소를 계속 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겠나. 그 말인즉슨 결국은 중국 시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주가는 또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되고 있다고 한데요. 최근 들어 금값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금 펀드 수익률은 7.7%나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요즘 들어 증시가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금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발빠른 투자자들은 진짜 많았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다른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금 펀드는 118억 원이나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이런 흐름을 읽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값이 오른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정답은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은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달러로 거래가 된다는 뜻은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가 금을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달러가 강세일수록 매수 수요가 줄어들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로 달러가 강세일 때는 금값이 보통 약세를 나타낸다고 하며, 그리고 그 반대로 달러가 요즘처럼 약세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금이 또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의 매수가 들어가니까 금값이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증시는 재미없고 그 다음에 달러는 많이 하락했는데 그 와중에 금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서 다음에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금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채권입니다. 개미들은 채권을 좋아해. 올 여름부터 채권 투자 타임이다, 이런 소리가 많았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곧 멈출 것이며 금리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채권 타이밍이다 라는 뷰가 많았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야, 괜찮은 투자처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여 올해 무려 20조 원이나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채권은 조금 안정적인 대신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회사채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야수 투자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식 예탁금은 70조에서 45조로 줄었는데, 그런데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20조라고 하니까 모든 자금이 움직인 건 아니겠지만, 아, 이거 채권 투자할 돈이 결국은 주식 예탁금에서 나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권을 사는 슈퍼 개미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도 채권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채권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 이자만 15.4%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할 때 이자를 받는 거, 그거는 세금을 내지만 채권 투자로 이득을 본다면은 당연히 뭐 다른 세금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빨리 고액 자산가 되어서 이런 세금 걱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아과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결국은 벌어질 일이라고 볼 수 있었죠. 갈수록 아이가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소아과 의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년 1m씩 가라앉는 섬이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올해 207명의 소아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대학병원 전공의 신청이 있었지만 그런데 실제 지원자는 33명밖에 안 되는 완전 비인기 종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도 10시 넘어서는 아이 진료가 불가능한 이런 것도 생기고 있으며 의사가 없으니까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아이가 아파도 어떤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이 이러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출산 플러스 수익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출산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아과를 가려면 조금 더 큰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결국은 벌어지겠구나. 아이가 아프면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진심.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방역 때문에 휴대폰 이동 경로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컨트롤했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끄면서 위드 코로나 여기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 어쩔 수 없겠죠.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겪었던 그 혼란을 그대로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랑 똑같네요. 약을 사재게 하는 등 이러한 흐름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 관련주가 그 수혜를 기대를 하며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서야 코로나는 독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며 이때까지 공포감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며 진짜로 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가 요즘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의 대여급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많은 대여급들이 철회를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금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올해 철회한 친구들은 어떤 게 있었나? 밀리의 서재, 원스토어, SK실더스, 현대엔지니어링 이러한 기업들이 처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기한 기업들은 올리브영, 라이너트 스튜디오 이름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여급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결국 내년 아니면 내후년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 기대주 어떤 게 나왔더니 K뱅크, 컬리, 오아시스, 골프존 카운티, 올리브영, LG CNS, SK 에코플랜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이 대여급으로 보이며 그리고 플러스 쓱닷컴과 11번가 이 두 개도 내년에 대여급으로 올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증시도 좀 회복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공모주 시장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나타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NC소프트가 난립니다. 솔직히 이게 급락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데 오늘 NC소프트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조금 위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오늘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죠. 추가적 하락까지 나올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신작 게임 TL 이 게임의 출시 일정이 나왔는데 내년 6월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6개월이면 좀 남기도 했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디아블로4가 6월 6일날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엄청난 기대작이랑 같이 경쟁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는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일정을 땡기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게임 개발이 뚝딱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정면 돌파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게임이라면 당연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피해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루는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꽤나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 게임 출시일이 연기가 되는 거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할 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NC소프트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TL이라는 게임이 디아블로4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NC소프트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주 소식을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게임주 중에 탑픽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카오게임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신작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자, SK증권에서는 내년을 봤을 때 매출 규모 대비 신작 수가 많은 편이며 출시 예정인 게임의 기대감도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기회가 있는 걸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까지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던 우마무스메 악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 악재는 이미 시장이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은 이제는 좀 줄여되지 않겠나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카카오게임즈
신작 게임은 어떤 게 있는지 그 기대감은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SMR 투자 소식. 전날 업계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 등이 미국 SMR 업체인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나며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가 좋은 흐름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원전 관련주도 여기서 덩달아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고 투자하신 기름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파트 사면에 외제차 드려요. 요즘 분양 시장이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둔촌 주공도 초라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자면 전국 미분양이 5만 가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는 이미 계약금 분납제, 발코니 무료 확장, 중도금 무이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으며 청약만 해도 백화점 상품권을 주거나 추첨으로 외제차, 가전제품을 주는 행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할인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참고로 분양가를 할인하는 거는 결국은 마지막 필살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8억 원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2.5억이나 할인해서 내놓는 이 정도의 파격 정책도 쓰고 있는 걸 확인했을 때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완전 얼어붙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4년 만에 연간 적자 확실시. 올해 무역 적자 규모가 연간 역대 최대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적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둔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플레가 이만큼 위험한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모든 게 회복되려면은 아무리 짧아도 한 1년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내년 겨울쯤 되어야 경제가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배송 로봇 개발. 현대차 그룹은 로봇을 이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이는 우아한 형제들과 체결한 배송 물류 로봇 연구 개발 업무 협약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는 이 친구입니다. 이 로봇은 주상복합 단지와 연결된 쇼핑센터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거기서 이제 음식을 받은 다음에 동호수를 찾아서 현관 앞까지 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연결된 쇼핑센터 음식점 그 음식을 바로 즐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호텔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비에서 방으로 뭔가를 보낼 때 이 로봇을 통해서 보내는 그것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로봇이 많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신기한 점은 이 친구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고 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으면 지가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기다렸다가 다음 걸 타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치킨값 또 오르나? 6개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월드컵 때문에 전국의 치킨이 사라진 게 그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 말고도 생산 원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향후 치킨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키로당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은 이제 3,090원이라고 하는데 키로당 3,000원이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6개 가격이 많이 비싸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게다가 한파와 AI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한파가 뭔 상관인가 봤더니 날씨가 추우면 닭이 살이 잘 안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닭을 키우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조금 부족해졌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년에 또 치킨값 오른다 이러한 기사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 CPI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